네, 안녕하세요. 송산 토목부동산 토목중개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주제는 한 달 전쯤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도된 자료입니다. 7월 23일 이후부터 보도해 달라는 내용이고, 지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월 29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 입법 조치로 보이는데요. 농지 취득 자격 심사부터 사후 관리까지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는 농지법,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법률안 3건의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내용입니다. 하나씩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3일 농지법, 농업, 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 농지관리 개선 관련된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입법에는 농지 취득 자격 심사 및 사후 관리 강화라는 내용이 좀 진하게 표시되어 있고요. 다음은 농업 법인 등의 농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등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 제도 기반이 마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농지법에 보시면 지자체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심사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실태 조사 정례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투기적 수요 억제를 위한 핀셋 규제를 제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농업 경영체법 사전신고제 도입, 그리고 법인 실태조사 강화, 부동산업 금지 및 금지된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및 과징금 도입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농어촌공사법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현황 조사 감시, 정보 수집 분석 제공 등 농지 상시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 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세 개의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통해서 공포될 예정입니다. 현재 8월 17일 이후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지법,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자체가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농업 경영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현행은 취득 면적, 노동력, 농업기계 등 확보 방안을 수립하고 소유 농지 실태, 이용 실태를 기재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정되는 내용에 보시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직업, 영농 경력, 영농 거리 추가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직업, 영농 경력, 영농 거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의무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관련 증빙 서류라는 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재직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이 예시로 되어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으로 보시면 농업경영계획서에 의무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현행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군구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투기 우려 지역 등에서 농지 취득 시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그 인접지역, 농업법인, 일필지 공유 취득, 관외 거주자 신규 취득에 대한 부분은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심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우량 농지 보전 및 세분화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 체험 영농 목적 취득을 제한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주말 체험 영농의 목적으로 농지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주말 체험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받도록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주말 체험 영농의 경우에 농지 취득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서류 한 장만 제출하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말 체험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추가가 됐고, 앞으로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이 작성을 계획서를 통해서 심사를 받도록 지금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사는 부분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지자체가 1필지 공유 소유자의 최대 인원을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할 시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유자별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 위치를 특정하여 관련 증명 자료, 도면이나 약정서를 첨부해야 된다. 농지위원회 심의도 의무화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에 이제 최대 7명 이상은 못 들어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도면, 가분할도나 도면, 약정서가 추가돼야 된다라는 내용이네요. 다음,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행 시 농지 추가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농업법인들이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 부분에 있어서 목적 외 사업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 및 제재 강화입니다. 농지 취득 이후에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랍니다. 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청문 절차를 거쳐서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를 병행한다는 내용입니다. 투기 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강제 처분 신속 절차를 신설한다는 내용인데, 현행은 1년간의 처분 의무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증명을 발급받거나 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게 신속한 강제 처분이 되도록 1년의 처분 의무 기간 없이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개선한다 라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강제 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강제 이행금을 상향 조정하겠다. 처분 명령 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 강제금의 산출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부과 수준도 20%였는데 20%에서 25%로 상향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법 전용 등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을 안이한 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라는 내용이네요. 농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하여 제재가 강화되는데, 농지 불법 취득, 임대차 등의 위반 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고 합니다. 또한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벌금형이 현행 5천만 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불법 위탁 경영, 임대차 등에 대한 벌칙도 현행 1,0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상속이나 이농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이런 사유가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진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농지관리 행정체계 확충입니다.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관리 중인 현재 농지원부입니다. 농지원부를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내용입니다. 농지원부는 주소지,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주소지 관할에서 신청해서 발급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필지별로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경우에 농지의 임대차 계약 체결 변경 해제 시, 그리고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 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지 임대차 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음 농업 경영체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법인들이 상당히 많죠. 그 설립, 운영 규제에 대해서 강화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농업법인 설립 전에 지자체가 사업법인 등을 심사하여 농업법인 설립 단계부터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법인이 설립되도록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법인 설립 등기 후에 설립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형태인데요. 이제 앞으로 개정된 내용은 법인 설립 전에 지자체가 사전 검토를 통해서 신고제를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시군구에서는 심사 결과 적격인 경우에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고 법인은 발급된 신고 확인증을 설립 등기 시에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법인 실태조사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타 기관이 보유한 과세 자료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등의 요청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조사 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과징금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 영위를 위한 토지 시설의 임대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토지 시설의 분양은 불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농업법인들이 토지를 사서 분양하는 사업은 아예 이제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음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할 경우에 5천만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부당 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부당 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밑에 보시면 첫 번째 부동산 개발업 영위 해당 농지의 양도 차익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한다고 하고요. 임대업을 영위할 경우에 해당 농지 임대를 통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 농어촌공사법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존의 농지은행 사업뿐만 아니라 농지 현황조사 및 정보분석 기능을 수행한 농지은행 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농지은행 관리원은 매년 전국 농지의 소유, 이용사항 등을 상시 조사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총괄적으로 수집, 분석, 관리하여 지자체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부터 이용 실태 조사 등 사후 관리까지 농지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랍니다.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에 하위 법령 마련이 필요가 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즉시 시행하고 그 외의 사항은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표로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금지, 해당 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금지,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한 벌칙 등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적용된다고 합니다. 장관의 이야기인데요. 농지 취득 자격 심사, 사후 관리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부동산업 영위, 불법 농업법인의 설립 운영 규제 강화, 부당이익 환수 등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데 무조건 규제, 강화 이런 부분들만 이야기하다 보면 분명히 선량한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정부의 정책이 조금 더 기간도 중요하고 시기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농지법 시행 시기별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의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현행
개정안이 있죠. 그 개정안을 보시면 주말 체험 영농 목적 농업 진흥 지역 내 농지 취득 제한입니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 농업 진흥 지역 내 농지 취득 및 소유 제한. 단 종전 규정. 예전에 이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까지 소유 못하게 하면 진짜 반발이 엄청 날 것 같고, 지금 현재 농업진흥구역 진흥지역 내 농지를 앞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은 소유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바로 시행되는 부분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지 추가 취득 제한입니다. 이건 신설된 내용이고,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등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 제한입니다. 네, 다음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부분, 농지 처분 의무 기간 없이 즉시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현행은 농지 처분 의무 부과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농지 처분 명령, 거짓 부정된 방법에 농지 취득을 하였거나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 명령을 즉시 시행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행강제금 상향입니다. 농지 처분 명령을 받고 1년 이후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토지가액의 20%의 이행강제금을 매겼습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면 내 땅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개정안에 보시면 부과대상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자랑 원상 회복 명령을 했는데 그에 대한 것도 미이행한 자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부과 기준은 20%였습니다. 공시지가의 20%였는데 토지가액의 20%였죠. 이제 앞으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의 중에 더 높은 가격에 25%를 강제임금으로 매기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 농지 불법 취득 등 중개 강공 행위 금지입니다. 공포 즉시 이행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농지 취득, 불법 취득, 임대차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 권유하거나 중개한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 금지, 위반 시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농지법 위반 행위 벌칙 상향입니다. 거짓 부동산 방법으로 농지 취득할 경우에는 현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사항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부분이 변경이 됐고, 다음으로는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부분 즉시 시행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개월 후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의무 기재사항, 현행은 취득 면적, 노동력, 농업기계 등 확보 방안에 대한 부분이랑 농지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지 소유에 대한 이용 시세를 기재하면 되었는데, 앞으로는 거기 플러스 직업, 영농 경력, 영농 거리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농 거리는 대략 30km 반경 내로고 볼 수 있는데요. 증빙 서류 의무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재직증명서, 자금조달 계획서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 취득에 대한 부분인데 7인 이상 공유
지분 취득을 못하도록 하고, 공유 취득할 경우에는 그 위치, 내가 속해 있는 땅에 취득되는 위치를 분할도라든지 이런 것들로 표시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주말 체험 영농 목적 취득 시에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작성 및 증명 서류 제출 의무화가 9개월 후부터 시행이 됩니다. 네, 9개월 후에 시행되는 내용인데요. 그 주말 체험 영농에 대한 부분인데, 현행 그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4일이었고 주말 체험 영농의 경우에는 이틀이었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이. 그러나 이제 앞으로 농업 경영 목적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은 7일, 민원 처리 기간 7일로 좀 늘렸고, 농지 전용 목적은 2일, 그리고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2주간 기간을 민원 처리 기간으로 두었습니다. 과태료 부분인데요. 여기도 신설이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500만원 과태료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제한입니다. 의무 기재 사항 미기재 또는 증명 서류 미제출 시에 발급이 제한되고, 1필지 공유 취득하는 자가 최대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 초과 시에는 발급이 제한되고, 해당 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발급 제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정례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고, 유휴 농지 조사입니다. 논리는 농지죠. 매년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유휴 농지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상속인, 이농인, 소유 농지 농업 경영 미이용 시 농지 처분 근거를 명확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상속이나 이동에 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미이용하는 경우에는 농지 처분 의무 부과 근거를 명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고, 농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공포 1년 후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농지위원회 설치. 지자체 담당자 단독으로 농지 취득 심사를 했었는데, 이 심사에 대한 체계를 보완을 위해서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농지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들이 들어가겠죠. 그 지역의 이장이나 공인중개사나, 그러면 또 다른 이런 이권이 생기는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투기 우려 지역의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입니다.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는 자 등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신청 시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농지 이용 정보 등 변경 신청. 60일 이내에 시군구 장에게 농지 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나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는 500만원, 농지 대장 변경 미 신청 시에는 300만원 과태료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농업 경영체법입니다.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 영위 시 토지와 시설의 분양에 대해서 불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불허하고, 단 농어촌 관광 사업 영위 시 토지와 시설의 임대는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 영위 금지입니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부동산업은 열거된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영위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부과입니다.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금지 의무 위반 시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공포 후 9개월 후 시행되는 부분이네요. 농업법인 실태조사 강화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공포 1년 후 시행되는 부분은 사전신고제 도입입니다. 농업법인 설립 시에 설립 전 시군구의 사업 범위를 심사받아서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고,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 영위 시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부당한 이득의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내용이고요. 농어촌 공사법입니다. 농지은행 관리원 설치를 하겠다. 공사의 농지 상시 조사 분석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 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거고, 농지은행 사업 자료 제공 대상 기관 구체화 및 과세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상으로 3법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앞으로 부동산 하는 분들도 그렇고, 주말 농장을 농업진흥구역에 진흥지역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토지거래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어렵게 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일부의 사람들의 잘못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그런 제도면 좋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은 앞으로 시행되면서 조금이라도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그런 제도의 정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부분은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서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을 좀 파악해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산 토복부동산 토복중개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